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낀 강사입니다. 저랑 같이 또 어려운 파트 3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사 상식이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채점관에게 많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공부해 보자고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받았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Describe a beautiful city에서 나온 토픽인데요. 당연히 연관되어 있는 토픽은 이 토픽이겠죠. 제가 실제 받았고 저희 교재에서도 꽤 어려운 형태의 토픽인데 이건 조금 쉽게 말할 수가 있다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자, Why do some people like to visit historical sites? 라고 하네요. 이 historical sites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장소들을 의미를 해요. 저랑 같이 이렇게 세 줄밖에 안 돼요. 근데 되게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없으신 분들은요, 되게 공부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자, through traveling to ancient monuments. 맞습니다. ancient monuments는 historical의 유의어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리딩에도 많이 나오는 유의어인데요. ancient, historical, 뭐 old history, 뭐 아니면 classical 이런 형태들, medieval 이런 단어들은 다 오래된이라는 표현과 어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써주면 좋겠고 monuments란 뜻은 기념비, 오래된 이런 유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바꿔서 써서 점수를 따 드세요. 자, people can visualize. 이제 visualize는 시각화할 수 있는 거죠. 듣는 것만으로 시각하기가 힘들어요. Historical situations more vividly. 더욱더 생생하게 바로 진행할 수가 있다. For example, 예시입니다. 이제 저의 예시인 거예요. 하지만 채점관이 보통은 영국인이나 영연방 국가의 사람이잖아요. 혹은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에이시언 컬처를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 뭐 경복궁 좋은데 경복궁 모를 수도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걸 쓰는 것보단 그냥 말만 들어도 알만한 걸 써줘, 제발. 그래서 artistic architecture, 즉 뭡니까? 예술적인 건축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조금 이해도가 빨라지겠죠.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자, 아이펠 타워 맞습니다. 저도 아이펠 타워 가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타워 브리지 런던 맞아요. 타워 브리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영국인한테 이런 칭찬을 해주게 되면 너무 좋아하지 않겠어? 근데 갑자기 경복궁 이러고 있으면 그게 경복 팰리스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왕이 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 썼으면 더 좋겠어요. 자, London can inspire people aesthetically. 맞습니다. inspire는 예술이나 이런 역사에서 절대 안 빠지는 단어죠. 공감을 주죠. 바로 미학적으로. 미학적이라는 표현은요, 쉽게 얘기해서 좀 더 이쁜 형태로, 그렇죠? aesthetic, 여러분들도 이런 피부 관리 받으러 다니시잖아요. 그 뜻이 바로 그 신미학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historical sites를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이런 역사를 좀 더 visualize 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또요 이런 영감을 예술적으로 또 받기 위해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써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의 충분한 예시를 들어주세요. 아니면 저는 아이펠 타워 별로예요, 타워 브릿지 별로예요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 입장에서 저는 스위스랜드 갔었을 때 루센이란 도시예요. 그래서 루체른이라고 하죠. The Lion Monument in Lucerne of Switzerland. 사자상이라는 그 비석을 보게 되었거든요. 프랑스 혁명 당시 스위스 근위병들이 프랑스 궁전을 지켜줬는데 안타깝게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사연이 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예술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제가 또 받았던 걸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Describe a beautiful city예요. 4번 토픽.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파트 3의 4번 문제인데요. 이 토픽도 제가 자주 받았고 관련해서 에세이 퀘스천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팅 에세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It i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preserve historic cities and historic buildings라고 하네요. 말로 바로 government가 책임이 있냐, 역사적인 건물이라든지 지역들을 보존하는데, 당연히 책임이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거를 개인이 하게 되면은 사실 비용 측면이나 시간 측면에서도 되게 많은 소모전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잘 관리해서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근거와 예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바로 뭐가 있어요? In my opinion, the government should be in charge.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Should be in charge라는 표현이 바로 그 responsibility의 유의어예요. 영화 보면 I'm in charge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책임자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유의어를 계속 써주셔야 돼요. 똑같이 하게 되면요, 여러분 6.5 이상은 거의 못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the government should allocate more funds. allocate는 할당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좀 더 중심화 시켜서요. subsidies 써주시면 이것도 7.5, 8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조금이란 단어인데 이것도 익숙해져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써줬으면 좋겠다. 별표 단어. 어디에다가 to maintain historic buildings, 즉 개보수라든지 fix, repair, maintain 항상 필요하거든요. 꼭 써줘야지 어떻다? 잘 깔끔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겠죠. Also, imperative for authorities to impose heavy penalties on people.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 authorites라는 뜻은 government의 다시 또 유의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imperative는 사전적 의미를 검색해 보시면 문어체이고요. 보통 구어에서 많이 안 써요. 반드시 강요되어져야 하는. 그러므로 바로 이 responsibility, should의 유의어가 될 수 있어요. 보통 문맥은 it is imperative for 다음에 주어 형태가 들어가게 되고요. impose heavy penalties는 여러분들이 위반했을 때 받는 뭐예요? 페널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많이 때려줘야 돼요. 페널티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어요. fine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진짜 형법 criminal law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될 수도 있죠? life imprisonment와 같은 무기징역과 같은 그런 징역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who commit the act of vandalism. 별표 5개 치세요, 여러분. 제가 vandalism이라는 단어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vandalism은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군가 이 우리나라 national property를 가지고 deliberate damage, 우연적인 게 아니라 실제 고의적으로 이렇게 파손하는 행위를 다 vandalism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예시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painting graffiti예요. 아시겠지만 이 graffiti가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이뻐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엄연히 공공기물에 대한 파손이거든요. 어떤 역사적 장소에 가서 graffiti를 한다는 건 명백히 범죄 행위죠. 그래서 governments가 그것을 모니터링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예술가들 있죠. graffiti 아티스트로 유명한, 저는 카우스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 사람도 엄청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 뱅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되게 어때요? 안티소셜, 즉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 안티워,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것 또한 엄연히 보다 반사회적 행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공공기물을 파손한다면. 그리고 한인 배우인데 최근에는 비프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도 나왔었죠. 데이비드 초이. 이 사람도 제가 꽤 그래도 좋아하는 액터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그래피티 작가이기도 하더라고요. 신문에 보니 누구와 페이스북의 그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하고도 상당히 돈독한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에요. rubbish dumping 혹은 trash dumping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북촌, 서촌 이제 산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많이 안 살려고 한대요. 관광객들, international tourist나 이제 외지에서 온 분들이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투척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vandalism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arson이에요. 그래서 committed act of arson. arson이라는 표현은 방화라는 뜻인데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불보다 무서운 그런 사건 사고는 없는 것 같아요. 2008년인가요? 남대문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그것은 고의적인 deliberate damage였죠. 그래서 그거는 vandalism에 명백히 들어가고 it's an act of arson. 그래서 불을 남대문에 질렸기 때문에 충분히 criminal law에 들어가야 되고 정부가 제지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불이 한번 나면 관광객들도 끊기게 되고 뭐예요? 우리 역사적인 그런 프라이드도 낮아지게 되잖아요.
네, 저랑 같이 오늘 파3를 같이 공부해 봤고요. 특히 어려운 토픽이나 이거 정도는 여러분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스피킹에서 이런 토픽이 나온 것만 엄선해서 저랑 따로 공부를 해봤어요. 이렇게 그냥 문자로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웠지만 저랑 공부해 보니까 꽤 쉬웠죠? 맞아요. 원래 같이 해야 공부도 쉽고 이해를 빨리 돕게 해주는 선생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도 선생님에 따라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문자 있는 것과 저의 시사상식과 같이 합쳐 있다는 것이 여러분께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파트 3는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Rome wasn't built in a day. 맞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여러분들 계속 저랑 공부하시고 좋은 표현들, 본인이 갖고 가고 싶은 표현들을 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스피킹 파3 저랑 또 공부해 보았고요. 주말에 또 촬영을 하느라고 저도 쉽진 않았지만 더 좋은 컨텐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있죠? 스피킹 책은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매니저님에게 패션 아이어츠 카톡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양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대1 레슨도 문의를 받고 있으니까 좀 빨리 성적을 올리시고 싶은 분들은 카톡 주시면 매니저님이 상담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리킹 강사였습니다.